지금 이 순간에도 침묵의 살인자는 내 몸속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건강하던 이들이 예고 없이 쓰러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침묵의 살인자라 불리는 죽음의 사중주의 정체는 대체 무엇일까요?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그리고 심근경색과 같은 심혈관 질환이 혈관에 미치는 치명적인 영향은 무엇일까요? 성인병으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무병장수 100세를 위한 혈관 건강의 비밀은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건강한 노후를 위한 든든한 가이드 여러분의 건강지킴이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당뇨와 혈관 손상에 관한 건강생활을 주제로 하는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도 말씀드린 내용은 나도 모르게 무심코 간과했던 나의 건강을 다시 뒤돌아 상기하는 시간이 되어 새로운 건강생활이 되기를 희망하는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18분만 이 영상에 투자하세요. 분명히 여러분의 건강에 도움이 될 겁니다. 화면을 빠르게 2번 톡톡 눌러주시면서 상세한 내용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생활의 근간이 되도록 지향하는 마음이며 건강에 문제가 있으시다면 반드시 의료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혹시 아침에 일어나실 때 발끝이 저리거나 시야가 흐릿하게 느껴지시거나 작은 상처가 잘 낫지 않는 경험을 가진 적이 있으신가요? 이런 증상들은 단순히 나이 탓이 아닐 수 있으며 당뇨병이 우리 몸속 혈관을 조용히 깊숙이 손상시키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으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당뇨 이야기와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보통 당뇨라고 하면 혈당 수치부터 떠올리시지요. 혈당이 몇이냐, 약을 먹느냐, 인슐린을 맞느냐. 하지만 실제 진료 현장에서 가장 무서운 건 혈당 수치 그 자체가 아니라 그 혈당이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몸속 혈관에서 어떤 일을 해왔느냐가 중요합니다. 당뇨는 단순히 단 것을 많이 먹어서 생기는 병이 아닙니다. 당뇨는 숫자의 병이 아니라 시간의 병이라는 점입니다. 오늘 혈당이 조금 높았느냐 낮았느냐 보다 훨씬 중요한 건 그 혈당이 수년 동안 우리 몸 안에서 어떤 흔적을 남겼는가입니다. 많은 분들이 혈당 관리는 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약도 드시고 주사도 맞고 단 음식도 예전보다는 줄이셨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어느 날 갑자기 심장에 문제가 생기고 중풍이 오고 눈이 잘 안 보이거나 발에 상처가 생깁니다. 이런 일을 겪고 나서야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라고 물으십니다. 그 이유는 대부분 하나로 모아집니다. 당뇨로 인해 혈관이 이미 상당 부분 손상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뇨병은 우리나라 60세 이상 어르신 3분 중 1분이 앓고 계신 질환입니다. 하지만 더욱 심각한 것은 당뇨병 그 자체가 아니라 당뇨가 우리 혈관에 미치는 파괴적인 영향입니다. 그래서 눈이 나빠지고 콩팥이 망가지고 발이 썩고 심장병이 생기는 겁니다. 이 모든 병들의 공통점은 바로 혈관이라는 점을 우리 머릿속에 기억시켜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께서는 당뇨가 혈관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지, 그로 인해 어떤 질병들이 발생하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지를 명확하게 이해하시게 될 것입니다. 혈관은 우리 몸 구석구석에 산소와 영양분을 전달하는 생명의 통로입니다. 이 통로가 막히고 손상되면 우리 몸 전체가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혈당이 높은 상태가 반복되면 혈관 안쪽 벽은 지속적으로 자극을 받게 됩니다. 이 자극은 하루 이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몇 년씩 이어집니다. 그 결과 혈관은 점점 탄력을 잃고 두꺼워지고 딱딱해집니다. 이 변화는 어느 한 장기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혈관은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아프다고 신호를 보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더 늦게 발견하게 됩니다. 눈의 미세혈관이 망가지면 시력이 떨어지고 콩팥의 혈관이 손상되면 노폐물을 걸러내는 기능이 약해집니다. 발끝으로 가는 혈관이 막히면 상처가 잘 낫지 않고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심장으로 가는 혈관이 좁아지면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으로 이어질 수 있고 뇌로 가는 혈관이 손상되면 뇌졸중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특히 어르신들께서는 이미 혈관 노화가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이기 때문에 당뇨가 더해지면 그 속도가 훨씬 빨라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질병의 특성과 나이가 함께 작용한 결과라고 보셔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손 놓고 지켜볼 수밖에 없는 것은 아닙니다. 혈관은 한번 손상되면 완전히 새 것으로 돌아가지는 않지만 더 나빠지는 속도를 늦추고 남아있는 기능을 지키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생활습관입니다. 과학적 근거로 본 혈관 손상의 실체를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수십 년간의 대규모 연구들은
당뇨병과 혈관 손상의 관계를 명확히 밝혀냈습니다. 당화 혈색소라고 하는 수치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 2-3개월간의 평균 혈당을 반영하는 지표인데 이 수치가 1% 증가할 때마다 심혈관 질환 위험이 약 18%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혈당 변동성입니다. 혈당이 높은 것도 문제지만 혈당이 급격히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이 혈관 내벽에 더 큰 스트레스를 준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변동성은 산화 스트레스를 증가시키고 염증 반응을 악화시켜 혈관 손상을 가속화합니다. 또한 당뇨병은 단독으로 오는 경우가 드뭅니다. 대부분 고혈압, 고지혈증, 비만과 함께 나타나는데 이를 대사증후군 메터발릭 신드롬이라고 합니다. 이 네 가지가 함께 있을 때 혈관 손상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고혈압은 이미 약해진 혈관벽에 지속적으로 높은 압력을 가하고 고지혈증은 혈관벽에 더 많은 지방을 쌓이게 하며 비만은 전신적인 염증 상태를 만들어냅니다. 미세 염증 상태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산화 스트레스는 또 다른 주범입니다. 높은 혈당 환경에서 우리 몸은 과도한 활성산소를 만들어냅니다. 이 활성산소는 혈관 내벽 세포를 직접 공격하고 DNA를 손상시키며 혈관의 확장 능력을 떨어뜨립니다. 정상적인 혈관은 필요에 따라 넓어지고 좁아지면서 혈류를 조절하는데 당뇨병 환자의 혈관은 이런 탄력성을 잃어버립니다. 시니어들이 흔히 범하는 치명적인 실수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어르신들께서 나는 약을 먹고 있으니 괜찮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약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약은 혈당을 낮추는 도구일 뿐 손상된 혈관을 직접 회복시키지는 못합니다. 더욱이 약을 먹는다는 안심감에 식습관이나 생활습관을 소홀히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함정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입맛이 없다, 바쁘다는 이유로 식사를 거르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은데 이는 혈당 조절에 치명적입니다. 식사를 거르면 다음 식사 후에 혈당이 급격히 치솟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과식하게 되어 혈당이 또 다시 급등합니다. 이런 혈당의 롤러코스터가 혈관을 더욱 빠르게 망가뜨립니다.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혈당 수치 하나에만 매달리지 않는 것입니다. 혈관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하루에도 여러 번 반복되는 혈당의 급격한 오르내림입니다. 식사를 거르고 한 번에 많이 드시거나 단 음식과 탄수화물을 몰아서 드시는 습관은 혈관에 반복적인 충격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규칙적인 시간에 과하지 않게 드시는 것만으로도 혈관 부담은 크게 줄어듭니다. 약은 꼬박꼬박 드시는데 생활습관은 예전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경우입니다. 단 음식을 줄였다고 안심하지만 짠 음식과 기름진 음식을 계속 드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활동량은 줄어들었는데 식사량은 크게 변하지 않은 분들도 많습니다. 특히 시니어 분들께서 자주 하시는 잘못된 습관 중 하나는 조금씩은 괜찮다는 생각입니다. 단 음식도 조금, 술도 조금, 운동은 가끔 하지만 혈관은 이런 조금씩의 반복에 가장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혈당이 크게 오르지 않더라도 하루에도 몇 번씩 작은 혈당 상승이 반복되면 혈관 손상은 계속 누적됩니다. 식품 선택에서도 주의가 요구됩니다. 건강식이라고 알려진 음식 중에도 당뇨가 있는 분들께는 주의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곡물이나 견과류도 과하면 혈당과 혈관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먹느냐보다 어떻게 얼마나 언제 먹느냐입니다. 흰쌀밥, 흰빵, 국수 같은 정제된 탄수화물을 주식으로 하시는 것도 문제입니다. 이런 음식들은 소화가 빨라 혈당을 급격히 올립니다. 밥심으로 산다는 말씀을 하시지만 혈관 건강을 위해서는 현미, 잡곡, 통곡류처럼 식이섬유가 풍부한 복합 탄수화물로 바꾸셔야 합니다. 과일을 많이 먹는 것도 흔한 실수입니다. 과일은 건강식품이니까 많이 먹어도 괜찮다고 생각하시지만 과일에도 과당이라는 당분이 들어 있습니다. 특히 수박, 포도, 감 같은 당도 높은 과일을 한꺼번에 많이 드시면 혈당이 급등합니다. 과일은 하루 한두 번, 한 번에 주먹 크기 정도만 드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운동과 관련해서도 잘못된 인식이 많습니다. 나이가 있으니 쉬어야 한다며 거의 움직이지 않으시거나 반대로 건강해지려면 무조건 많이 걸어야 한다며 무리하게 운동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둘 다 위험하며 움직이지 않으면 근육량이 줄고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집니다. 반면 너무 무리한 운동은 관절을 다치게 하거나 심혈관계에 과부하를 줄 수 있습니다. 무리한 운동이 아니라 숨이 약간 찰 정도의 걷기나 가벼운 근력 운동이 혈관 건강에는 오히려 더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앉아 있거나 누워 있는 생활은 혈액순환을 크게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잠을 소홀히 여기시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나이 들면 잠이 없어진다며 서너 시간만 주무시거나 낮잠을 길게 주무시고 밤에 제대로 못 주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수면 부족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증가시키고 혈당 조절을 어렵게 만듭니다. 또한 수면 무호흡증이 있으신데도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혈압을 높이고 심혈관 질환 위험을 크게 증가시킵니다. 스트레스 관리를 하지 않으시는 것도 문제입니다. 걱정, 불안, 외로움 같은 정서적 스트레스는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시키고 이 호르몬은 혈당을 올립니다. 많은 어르신들께서 이런 감정들을 그냥 참고 견디시는데 이것이 혈당 조절을 더 어렵게 만들고 혈관 건강을 해칩니다. 발 관리를 소홀히 하시는 것은 특히 위험합니다. 발톱을 너무 짧게 자르거나 굳은 살을 함부로 제거하거나 맨발로 다니시거나 꽉 끼는 신발을 신으시는 것 모두 당뇨발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당뇨병으로 신경이 손상되면 작은 상처도 느끼지 못하고 혈액순환이 나빠 상처가 잘 낫지 않아 큰 문제로 이어집니다. 혈관과 동시에 당뇨를 정상치로 바꾸는 단계별 실천 목표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목표는 현재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병원을 방문해서 당화혈색소, 공복혈당, 식후혈당을 측정하는 겁니다. 콜레스테롤 수치, 혈압도 확인하는 겁니다. 눈 검사, 신장 기능 검사, 발 검사도 받는 겁니다. 이것이 출발점입니다. 현재 위치를 알아야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있습니다. 이 기간에 식사 일기를 쓰는 겁니다. 무엇을 언제 얼마나 먹었는지, 식후 기분은 어땠는지 기록하십시오. 일주일만 써도 자신의 식습관 패턴이 보입니다.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목표는 한 가지씩 바꾸기 시작하십시오. 모든 것을 한꺼번에 바꾸려 하면 압도되어 아무것도 못하게 됩니다. 가장 쉬운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예를 들어 식사 순서 바꾸기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채소를 먼저 먹고 다음에는 단백질, 마지막으로 통곡류를 주성분으로 하는 탄수화물을 먹는 것입니다. 다음은 식후 산책을 하는 겁니다.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해야 합니다. 운동을 열심히 한다가 아니라 강도보다는 지속적으로 식사 후 최소한 30분 정도 걷는 것을 습관화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맛있는 것을 먹는다가 아니라 매 끼니 채소 반찬을 2가지 이상 먹는 것입니다. 세 번째 목표는 루틴을 만드십시오.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 식사 시간, 운동 시간, 잠자는 시간을 정해놓고 매일 반복하는 겁니다. 우리 뇌는 반복을 통해 습관을 만듭니다. 21일을 지속하면 습관이 되기 시작하고 66일이 지나면 완전히 몸에 배게 됩니다. 이 시기에는 혈당 측정을 자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식전과 식후 2시간 혈당을 측정해서 어떤 음식이 혈당을 많이 올리는지, 어떤 활동이 혈당을 낮추는지 파악하는 겁니다. 네 번째 목표는 유지와 미세 조정입니다. 이제 새로운 습관들이 어느 정도 자리 잡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방심하지 마십시오. 가끔 옛날 습관으로 돌아가고 싶은 유혹이 올 것입니다. 이럴 때 왜 시작했는지, 지금까지의 성과가 무엇인지 되새기십시오. 3개월마다 병원에서 검사를 받으십시오. 당화 혈색소가 얼마나 떨어졌는지, 체중은 어떻게 변했는지, 혈압과 콜레스테롤은 개선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수치로 확인되는 개선은 계속 실천할 동기를 줍니다. 정기적인 확인과 조기 대응이 필요합니다. 눈 검사, 소변 검사, 발 상태 확인, 혈압과 혈액 검사 등은 증상이 없을 때 받는 것이 가장 의미가 있습니다. 검사를 미루지 않는 태도 자체가 혈관을 지키는 중요한 습관이 됩니다. 목표 수치를 정하십시오. 당화 혈색소는 6.5% 미만, 공복 혈당은 100mg/dL 미만, 식후 2시간 혈당은 140mg/dL 미만을 목표로 하십시오. 혈압은 130/80mg/dL 미만, LDL 콜레스테롤은 100mg/dL 미만이 좋습니다. 이 목표들을 달성하면 혈관 합병증 위험이 크게 줄어듭니다. 이제 혈관으로부터 당뇨를 고치는 건강생활 주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당뇨병으로 손상된 혈관도 회복될 수 있습니다. 완전히 원래대로 돌아가지는 못하더라도 더 이상의 손상을 막고 기능을 상당 부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핵심은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혈관을 보호하는 생활습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습관, 즉 혈당 급등을 막는 식사법, 혈관을 청소하는 운동, 혈관을 회복시키는 수면, 혈관 염증을 줄이는 식품 선택,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와 사회적 연결은 모두 과학적으로 입증된 방법들입니다.
이것들은 특별한 비용이 들지 않고 어려운 기술이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필요한 것은 결심과 꾸준함 뿐입니다. 이미 혈관 질환이 발생한 경우라면 혼자서 판단하기보다는 의료진과 상의하면서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혈관을 젊은 시절로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더 나빠지지 않게 유지하는 것, 합병증의 진행을 늦추는 것, 일상생활의 독립성을 지키는 것은 충분히 현실적인 목표입니다. 혈관을 완벽하게 새 것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상태에서 최대한 오랫동안 잘 사용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당뇨는 평생 관리해야 하는 질환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리의 방향을 혈당 숫자 하나에만 두지 말고 혈관 전체를 살펴보는 시각으로 바꾼다면 분명히 다른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작은 변화가 큰 결과를 만듭니다. 오늘부터 한 가지만 실천하십시오. 내일은 하나를 더 추가하십시오. 한 달 후, 석 달 후, 1년 후에 여러분은 지금과 완전히 다른 건강 상태에 있을 것입니다. 당뇨병은 관리하는 병입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당뇨병은 관리하는 병입니다. 포기하는 순간 합병증이 찾아오지만 적극적으로 관리하면 건강하게 오래 사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혈관은 여러분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망가진 혈관을 살리는 것은 여러분 자신입니다. 이 내용들은 개인의 상태에 따라 적절한 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새로운 식이요법이나 운동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미 합병증이 있거나 다른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전문가의 지도를 받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의료 전문가가 해줄 수 있는 건 한계가 있기에 결국 여러분이 직접 실천해야 합니다. 응원하겠으며 여러분은 할 수 있으니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하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행복한 노후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오늘 이 내용을 가볍게 읽지 마시고 다시 자신의 건강을 뒤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건강 관련 질문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과 함께 서로 대화하며 건강했으면 좋겠으며 개별적인 의학적 상담은 의료 전문가와 상담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마음의 결심이 아직이라면 다짐이 생길 때까지 반복적으로 이 내용을 읽으시기를 다시 부탁드리면서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여 모두 건강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합니다. 이번 시간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더 나은 콘텐츠 준비에 힘이 된답니다. 건강하시고 즐거운 시간 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제가 고혈압, 당뇨, 혈관에 관해서 챗GPT에 의해서 공부하다가 저와 같은 처지에 있는 분들에게 정리한 귀한 정보를 공유해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제작한 영상이며 본 영상은 정보 전달 목적으로 제작되었으며 정확한 진단은 반드시 의료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당뇨와 혈관에 관하여 더욱 상세한 내용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합시다. 화이팅!